자, 그러면 이 형식 구문 독해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Your picture, 주어. Looks good. looks라고 하는 게 아까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동사였죠. 그리고 good,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어가 보이나요? 주어가 보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다수인 you를 언급하기 때문에 생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tay true, 진실을 유지해라. to your values, 너의 가치에 대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의 주어 this soup, 이 수프는 taste, 맛이 난다. good, 그럼 맛이 아주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my dream came true. 뭐야, 아까 봤던 문장 같죠? My dream came true 라고 하면 came이 동사, true가 주격, 보어가 돼서 내 꿈이 실현되었다. After, 이거는 괄호 쳐주시면 돼요. 부사고요. 결국에 라고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5번에 good medicine, 좋은 약은요.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 그 다음에 bitter, 맛이 쓰다라고 하는 걸 bitter라고 형용사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은 맛이 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구문 독해 6번에서부터 또 10번까지 해볼 건데요. friendship, 주어,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is 동사,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거래요. with understanding. 그래서 우리가 품사편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가 오는 거 전치사구로 괄호치기로 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식어구라고 하는데요. 우정은 사랑이다. 근데 뭐가 가득한 사랑이에요? 이해심이 가득한 사랑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 문장은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 길어진 문장 속에서 분명히 길어진 이유가 있는데요. 수식어구가 있거나 그 다음에 주어가 조금 길어지거나 그럼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건강은 always, 항상. 그래서 괄호를 쳤어요. seems라고 하는 거는 동사에서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는 동사였죠. much more valuable. 그래서 비교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훨씬 더 무엇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much more 요렇게 괄호를 쳐주세요. 얘네들은 valuable을 또 수식해주는 요렇게 수식어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의 건강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습니다. After 접속사 we lose it. it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의 건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잃은 이후에 우리의 건강은 항상 훨씬 더 값어치가 있게끔 느껴진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8번이에요. 8번 문장도 아까보다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괄호를 쳐보고요. 주어는 a pass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한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is 동사죠. The secret 명사가 보어로 나온 형태예요. 비밀 혹은 secret이라고 합니다. remaining 영 전치사 다음에 ing 형태가 이렇게 명사처럼 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직독직해를 해보면요. pleasure 기쁨을 위한 그러한 열정이라고 하는 건요. 어린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으로 갈 건데요. everything 주어죠. 모든 것이 appear 또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normal. 어제도 이렇게 괄호를 쳐줄 건데요. 어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이에요. A room, 주어. 전치사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어구나. 이제 수식어구 중에서도 특히 전치사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책 없는 방은 뭐와 같다? Like a body without a soul. 영혼이 없는 우리의 몸과 같아. 그래서 보어 자리에 전치사구가 왔어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아까 전치사구는 수식어구라고 했죠. 그런데 형용사나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어 자리에는 품사 뭐랑 뭐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형용사. 이 두 가지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like a body without a soul 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용사처럼 쓰였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격 보어의 자리에 위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면요.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몸과도 같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형식 구문 독해까지 맞춰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오늘의 복화 이형식 형용사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과 함께 쓰이는 감정 형용사가 있는데요. 우리의 기분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즐겁고, 그 다음에 기분이 너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러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같이 배워보고 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 편에 있는 것은요. 감정이 너무 좋은 거, 기분이 너무 좋은 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있는 것은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고 화가 난 그런 감정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heerful과 agreeable이라고 하는 어휘는요. 한번 같이 묶어볼게요. 기분이 좋은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에게 힘내라고 말할 때 cheer up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cheerful은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agreeable은요. agree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로 어떻게 알고 있죠? 동의하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ble이 붙으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은이라는 어휘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조금 까다로운 것들은 이렇게 별표를 치고 한번 두세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agreeable, 기분이 좋은. agreeable. 자, 그 다음에 thankful과 grateful은 같이 묶어보도록 할 건데요. 감사하는, 고맙게 여기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혹은 고맙게 여기는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어휘 sympathetic, 동정을 느끼는 이라고 하는 어휘예요. 이 어휘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눠볼게요. sympathetic, sympathetic. 따라해볼까요? sympathetic, 동정을 느끼는. 자, 그래서 이 어휘랑 또 agreeable 두 가지는 우리가 별표를 쳤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한 agreeable. 얘는 기분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agreeable, 기분이 좋은, sympathetic, 동정을 느끼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eager, 열성적인, 열렬히 무언가를 하는, 열성적인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eager. impressed라고 하는 어휘는 impress라고 하는 동사 뒤에 ed를 붙여줬어요. 앞으로 이런 형태를 자주 보겠는데요. 나중에 분사 파트에 가면요. 이게 형용사가 되는구나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impressed는 인상 깊은, 이렇게 동사처럼 쓰였지만 이렇게 동사처럼 생겼지만 형용사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mpressed는 형용사로 인상 깊은 이라고 해석이 되겠고요. 그다음 pleasant, 즐거운 이라는 어휘예요.
그럼 기분이 좋고 즐겁다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cheerful, agreeable, pleasant가 되겠고 감사하는 고맙게 여기는 thankful, grateful, 동정을 느끼는 sympathetic, eager, 열성적인, impressed, 인상 깊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염려하고 화가 나고 질투를 하는 그러한 어휘들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concerned. 얘도 concern이라고 하는 동사에 ed가 붙었어요. 그러나 얘는 같이 형용사가 되었다라는 거를 꼭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들 염려하는 으로 쉬운 어휘가 뭐가 있죠? worried. worried가 있죠. 그래서 concerned, worried, 그리고 uneasy, troubled까지 같이 걱정하는, 염려하는, 근심스러운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uneasy라고 하면 이렇게 끊어보면 easy라고 하는 게 쉬운 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걱정스러운, 걱정되는 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불편한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걱정되는, 염려하는, 그리고 troubled까지 근심스러운. trouble은 또 문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troubled 이렇게 D가 붙어서요. 근심스러운 으로 형용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이 네 가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worried, concerned, uneasy, troubled 이렇게 될 수 있겠고 disturb라고 하는 이러한 형용사가 있는데요. disturb는 앞에 가로막는, 방해하는 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막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다칠지도 모르고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불안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disturbed, 불안한. 그 다음에 furious와 resentful을 같이 묶어볼게요. furious는요. 격노한이라는 어휘인데요. 화가 너무 많이 난 상태를 격노한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분개하는 또한 얘도 화가 엄청 많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envious, jealous 또한 질투하는 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orried, concerned, uneasy, troubled, 염려하는, disturbed, 불안한, furious, resentful, 분개하는, envious, jealous, 질투하는 이렇게 보컬을 같이 배워봤는데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도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유닛 6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문장의 이형식을 배우고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복습하시고 유닛 7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